네, 안녕하십니까. 2020 강원 그린 뉴딜 국제 수소 프롬 섹션 2 수소안전 사회를 맡은 좌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신성장 사업처장 송민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원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좀 행사를 치렀어야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주신 내 웹인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행사장에 참가해 주신 분들은 꼭 마스크를 써주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섹션 2는 수소 안전이라는 주제로 2개의 주제 발표와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조연설 및 초청 강연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딱 보시면 액화수소 하늘길, 바닷길, 대륙길을 열다. 가장 중요한 게 열려면요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먼저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에는 작년 5월에 수소 탱크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소를 활용하는 것이 무척 큰 장점이지만 이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강원도는 이번 7월 달에 액화수소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통해서 액화수소의 제조, 운송, 충전, 활용에 이르는 액화수소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실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생태계 전주기를 실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강원도가 추진하는 수소 산업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두 분의 발표자와 저를 포함한 5분의 패널이 토론을 진행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유일한 평가 및 인증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동훈 책임연구원께서 수소 에너지 안전성 확보의 천병 에너지 안전실증 연구센터를 소개하시겠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유영조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유영조 센터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책임연구원께서 더 많은 사항들을 알고 또 발표도 훨씬 더 잘하신다고 해서 좀 귀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동훈입니다. 저기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발표는 원래 저희 유영조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정부 보고가 급하게 잡히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수소에너지 안전의 천병에 있는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의 임무하고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수소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이유는 모두 많이 알고 계십니다. 청정한 에너지고 한정적인 석탄 연료의 이제 한정화 때문에 이제 청정 에너지인 수소를 써야 되는데 그럼 이 수소 에너지를 쓰면서 왜 점점 위험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사실 잘 살펴보시면 수소가 원자 기호 중에 가장 작은 질량을 갖고 있는 원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장 낮은 질량에 있는 원자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압축을 하거나 액화를 하거나 이런 극한적인 상황까지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압축수소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옛날부터 이제 우주 산업에 들어갈 때는 액화수소를 쓰게 되는 게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액화수소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액화 온도가 마이너스 254도이기 때문에 뭐 20몇 켈빈밖에 안 되는 극한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설사 만든다고 하더라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첨단 과학 분야에만 작용하던 액화수소를 이제 점점 우리 생활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많은 기관들이 이제 선도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추진 중심에 지금 강원도
그 강원도 지금 그린 뉴딜 포럼을 통해서 지금 강원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자리매김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노력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는 일단 액화수소 파트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파트들은 이제 압축수소 쪽이 지금 현재 실상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고 있는 이 압축수소를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모든 부품들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검사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애안센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소개를 드리면 중소기업이나 개발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아 이런 거는 연구 의뢰를 해도 되겠구나 하면 이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실증이나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뭐 발표 순서는 이제 저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현황부터 시작해서요. 목적, 그다음에 해외 유사 기관 현황, 그다음에 저희 시험동 소개, 그리고 최근 수소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실증 동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립 배경은 저희 그 뉴스를 옛날에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에 행당동 시내버스 폭발 사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고는 그 압축 천연가스 CNG 버스가 이제 충전 후에 이제 주행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그때 용기가 타입 2 용기인데요. 타입 2 용기에 용기 라이너하고 복합재 사이가 벌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부식이나 발생하게 되고 그 용기가 약해지면서 터지는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중상이 6명, 경상을 12명이나 당하는 그런 사고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 해외에 있는 해외 용기들의 뭐 인증서나 성적서를 바탕으로 거기만 만족하면 저희가 썼지만 이 사고를 시작으로 해서 아 이제 우리가 원인 규명도 해야 되겠다고 시작을 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는 강원도 영월군 송각주천로에 있고요. 그리고 뭐 저 설립 일자는 2016년 10월 25일 날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2012년부터 약 4년간 진행이 되었고 사업할 때는 이제 300억의 예산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 면적은 13만 제곱미터고 실제로 사용하는 연면적은 5,500제곱미터, 그리고 건물은 본관동 1개와 시험동 9개가 구성이 돼 있고요. 장비는 그 이후로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정부 국가 과제를 따든지 아니면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필요한 인증 설비들을 구축하면서 지금 현재는 122종의 136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배치 현황입니다. 저희 여기가 전체가 이제 강원도 이제 그 영월에 있는 애안센터 전경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메인에 있는 이제 본관동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초물성동, 기자재 보관동, 뭐 초조온 시험동, 그다음에 실가스동 이렇게 실가스동 통제실은 이제 실가스동에서 이제 워낙 고압의 시험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700바 정도 시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극한 시험 같은 경우는 1,050바 정도의 시험을 그 실제 수소가스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가 만약에 혹시나 생기면 인명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건너서 그쪽에 제어동은 따로 건너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애안센터 사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랜드마크죠. 그래서 여기에 연소시험동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야외에 화염 시험할 야외 시험장, 그다음에 초급동, 그리고 이제 방호시설 인증동 이렇게 9개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애안센터의 주 목적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재 폭발 사고에 재현하고 실증을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저온 초고압 화재 폭발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대한 연구 개발하고 시험 인증을 하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방호 시설은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전쟁 시 이제 주요 시설하고 대피 시설이 되겠고요. 이제 국방부나 행안부 국민안전처에서 이제 다루는 시설들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일단 초고압 제품에 대한 이제 성능 평가, 제품 개발도 저희가 중소기업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에 대해서 제품 개발하고 성능 평가도 하고 있고요. 방호 시설, 그다음에 화재나 폭발 시험에 대한 성능 평가 이렇게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안센터의 주요 기능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가장 저희가 연구원이다 보니까 가장 메인이 이제 연구입니다. R&D 파트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가스 안전 관련 이제 연구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 안전 제도 강화를 위해서는 사실 실험이 수반되어야 제도 개선의 이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한 인증 시험도 그 보안 시험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인증은 이제 이 제품을 써도 되는지, 만약에 해외 코드가 있다면 그 코드에 맞춰서 저희가 시험을 수행하고 거기에 맞는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시험 인증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 예방 같은 경우 사고는 모든 케이스를 저희가 다 고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똑같은 상황을 모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일반 실험실에서 하기엔 상당히 위험한 실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를 똑같이 만들어서 한 번 더 재현하는 그런 시험들을 저희가 또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개발을 했는데, 사실 중소기업에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쓰는 수소 뭐 700바의 밸브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슈로 얘기하고 있는 액화수소 밸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험 설비를 갖추는 게 사실 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관련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 기업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는 코드라 할지라도 해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실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이런 부품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리크가 발생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그 R&D를 위한 이제 개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통해서 계속 인력 양성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구 개발도 있고요. 국제 코드 이제 KGS 코드하고 국제 표준화 코드나 이제 국제 기준을 이제 코드에 가져오는 이제 국제 부합화 작업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저온하고 대용량 되는 인증 시험, 그다음에 법정 검사, 그리고 수소 CNG하고 이제 HCNG 용기 같은 용기하고 부품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 이 파트들이 저희가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늘리고 있는데, 워낙 요즘 수소 사회가 급변하고 거기에 따른 수소 부품들이 급변하다 보니 저희가 대응하기 상당히 힘들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설비들도 이쪽으로 지금 집중해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지원하고 같이 해서 이제 중소기업 제품 개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화재 폭발 시험 이제 재현 시험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뭐 같이 이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그럼 어떤 기관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초고한 화재 폭발 이제 초전 분야에 이제 실증하고 시험 테스트하는 기관들이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해외에서는 그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기준 준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외에 진입을 하려면 결국은 해외 가서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나라에서 지금은 해외 코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수소 관련 분야에서는 파워텍이고요. 캐나다에 있고요. 이 기관은 이제 79년 뭐 한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125명이 있는데, 이 기관은 사실 지금 그 수소 쪽에서는 가장 특화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 용기, 부품, 시험 뭐 이런 그 성능 평가, 수소 충전 성능 평가 장비까지 그런 수소에 관련된 많은 부분을 이제 캐나다 파워텍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리는 이제 일본에 있는 자동차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연구소인데 여기가 특징적인 게 이제 자동차용 초고압, 그러니까 이제 뭐 CNG도 해당되겠지만 이제 지금은 수소가 되겠죠. 그래서 수소에 대한 용기 부품에 대한 시험 평가, 그다음에 국제 기준 제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도 사실 코드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선도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일본도 우리나라에 넥소가 있지만 일본에도 또 미라이나 클래니티나 이런 수소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 자동차 연구소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것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또 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트랙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수소만 전담하는 시험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워진 건 이제 20년 아니 10몇 년밖에 안 됐고요. 그래도 지금 일본 내에서 수소 관련 부품 시험은 가장 많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다음 밤은 사실 되게 오래된, 전 세계에서 다 알아주는 이제 기초 시험 기관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 역사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들하고 그다음에 많은 설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독일 DN 규격이라든지 유럽 EN 규격 같은 경우를 제정할 때 여기에서 거의 다 재료 시험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밤이랑 또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이제 MOU를 체결해서 기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방호시설 인증기관이고요. 그 방호시설 쪽은 이제 그 스위스나 뭐 이스라엘 이쪽이 좀 많이 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방호시설 관련 분야로 하고 있고요. 화생방이라든지 뭐 이제 방호시설에 대한 인증 이런 쪽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기관들을 저희가 뭐 방문한 기관도 있고요. 자료 조사나 뭐 MOU나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협의를 한 기관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해외에 있는 자료를 다 모으고 그럼 국내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건물동 소개해 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랜드마크라고 하는 게 저희가 연소시험동이고요. 이 연소시험동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연소시험동 안에서는 일단 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소는 모든 집진기를 통해서 저희가 다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 집진기의 성능 자체가 세계에서 두 번째고요. 그 세계 두 번째로 설치하고 용량은 세계 최대급입니다. 20메가와트급의 화염 테스트를 해도 저희가 이 안에 문제가 없게 설계가 돼 있고요. 이 화염 테스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바닥이 있지만 이 바닥에서 다시 에어 블로우를 통해서 에어를 공급해주고 이제 연소가 된 뒤에 다시 이렇게 집진을 해서 나가는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이 벽 두께는 1.2m입니다. 거의 원자력 발전소가 1.8m인가 그렇죠. 그래서 거의 원자력 발전소가 견디는 그 폭압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돼 있고 이 안에서 실제 폭파 시험도 제가 좀 이따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폭파 시험이라든지 화염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가 견딜 수 있는 TNT 15kg의 폭발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험을 하고 나서도 이걸 다 이제 분진이나 이런 걸 다 제거를 해야 될 때 환경 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뒤에 이제 집진 설비들을 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진 설비는 또 특이하게 건식하고 습식을 같이 혼용을 해놔서 저희 집진 성능을 가장 높여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소시험동 전경이고요. 연소시험동 요 그림은 거의 초반입니다. 초반일 때 진짜 처음에 짓고 얼마 안 됐을 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때 실험을 어떻게 할 건지 설계를 하고 그럼 배치하고 이런 이제 실험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요 밖에 이제 라인들이나 전선들이나 에어 라인들이 다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화재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료가 되면 이제 여기에 저희가 카메라도 있는데 초고속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위험해서 여기 안에서는 설치를 하지 않고요. 그 대신 여기 이제 방폭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시험 상황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강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폭압에 의해서 깨지기 때문에 다 간접 강원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야외 시험동은 이제 아까 실내 시험동에서 할 수 없는 화재 시험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규모는 가로 30m, 세로 35m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이따도 실험도 몇 개 보여드리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트파이어 시험입니다. 제트파이어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조그만 리크브로부터 고압의 수소가 분출돼 나왔을 때 얘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화염 범위가 어떻게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볼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고요. 이따 동영상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수소 화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 화염은 실제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할 때는 저희가 용기를 갖다 놓고 실험을 하고요. 그래서 이 용기압까지밖에 시험이 안 되지만 사실 용기는 800바 이상으로 충전해서 저희가 800바 이상이 되는 용기를 사용해서 800바 이상 충전해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고압 용기 이제 부품 시험동이고요. 여기는 이제 초고압 시험을 하는데 초고압 시험에 용기들을 이제 강제로 터트리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견디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아까 거기 야외 시험동은 수소를 쓰고 하지만 여기 이제 대부분 작동 유체를 물로 써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압 파이라든지 LPG 압력 반복, 진동, 내압 이런 굽힘 모멘트, 환경 검사, 그다음에 가스 누출, 극한 온도 반복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내 시험동에 있는 거는 이제 환경 시험, 이제 염수 분무 시험이라든지 굽힘 모멘트 시험이라든지 이런 실험들을 이제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동이고요.
그리고 다음 건물은 이제 기초물성 시험동입니다. 기초물성 시험동은 이제 아까가 만약에 압력에 의한 변화를 봤다고 하면 여기는 재료가 갖고 있는 순수 물성치에 대한 이제 시험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금속 재료나 금속 재료에 대해서 이제 인장이나 충격, 낙하 이런 시험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가스 시험동이고요. 실가스 시험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트롤룸은 좀 길 하나 건너서 반대편에 설치가 돼 있고 여기는 이제 가스 공급 서플라이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이따 그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소 시험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사이클을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소를 쓰고 넣고 빼고 하는 동안에 수소가 조금씩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 수소를 다 그냥 날려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수소 시험을 계속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수 설비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대기압보다 조금 높은 압력으로만 만들어 놓고 반대쪽에 이제 그 벤트 라인을 이쪽으로 연결하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그냥 이쪽으로 수소가 회수되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그다음에 시험할 때 1차 압축기에서 압축을 해서 이제 미들 압력으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고출력 압축기에서 올려서 하이뱅크로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또 실험을 하고 이렇게 계속 프로세스를 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요 뒤쪽인데 이쪽 한동은 이제 실제 수소로만 시험을 하고요. 한쪽은 CNG로 시험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CNG에 또 반 정도는 수소 시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소 설비들을 계속 늘려가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 설비 말씀은 드렸고요.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안전 관련 동향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제 뭐 해외 같은 경우에 특히 액화수소 같은 경우 이제 BOG가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수소 화재 폭발이 어떻게 될 거냐, 수소 폭발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다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수소 연료 존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수소 저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까지는 이제 액체 수소 기반의 이제 연료 전지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들이 해외에 나왔고 이제 그 헤비듀티 베이클 같은 경우들이 이제 좀 주로 이제 화두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자동 한국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자동차나 이제 태양광도 저희가 좀 태양광 연계해서 이제 수전에 하는 기술도 있었고 암모니아 기질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것들은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액체 수소도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액체 수소 들어오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해외 같은 경우 이제 수소 추진 선박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뭐 파리 협정에 의해서 지금 저희 BAU 대비 몇 퍼센트지 감축을 해야 될 때 사실은 이 교통에 대한 특히 비행기나 선박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출발 국가 기준으로 이제 CO2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점점 양이 다른 것 대비 많아지게 되면 분명히 조절이 들어갈 거고 그때도 분명히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선박이나 이동체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소 추진에 대해서도 많이 전 세계가 많이 고려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파트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드론 뭐 좀 아까도 그림에도 보여드렸지만 뭐 액체 드론 같은 경우 뭐 4시간 정도 비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액화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드론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파트들이 좀 이슈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좀 전은 이제 활용 분야였고요. 그럼 이제 안전 관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미국의 IPHE하고 유럽의 이제 하이세이프 뭐 그런 데서 이제 수소 안전 관련돼서 이제 규조 분야 협의체를 구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위험성 평가 기술이라든지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저희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만 사실 수소 쪽이 좀 많았고요. 그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갔었는데 지금 최근 컨셉이 이제 GTR 13으로 좀 바꾸자는 컨셉이고요. GTR로 바꾸게 되면 지금 있는 기준하고 어떻게 카바를 서로 할 건지가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국 충전소도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 기준을 2018년 12월에 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다 만들어서 평가 기술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특례 관련된 특례들도 18년에 다 나와서 저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안전 관련으로 할 때 해외에서 많이 쓰던 걸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근데 지금 수소는 그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사실 만약에 그 단위 국가당 면적의 충전소 계획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 면적 대비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나 이런 것도 해외의 걸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리딩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해외에서 벌어지는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외에 뭐 드론 같은 경우도, 그럼 드론은 떨어졌을 때 어느 높이까지 견뎌야 될 거냐, 그다음에 액화수소를 쓰면 밸브가 영하 몇 도까지 작동해야 될 거냐, 이런 기준들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안전에 관한 아이템들은 무궁무진하고요. 그거에 하나 둘씩 계속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뭐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위험한 게 아니라, 저희는 제일 극한 상황을 만들어서 뭐 피해나 이런 영향을 확인하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혹 조건으로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저렇게 형상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소를 안전한 컨트롤 범위 내에서 쓴다고 하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가 만약에 다 무력화가 되고 잘못됐을 때, 그럼 실제로 터지면 어떤 피해까지 벌어질 거냐 하는 극한을 좀 보려고 이런 실험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건 이제 LPG 용기 수압할 시험이고요. 이건 시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기준이 이제 KGS AC 1일이 되고요. 그래서 66.6기압 이상에서 파열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정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용접부에서는 터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압을 해서 72메가 가까이 되면 벌써 보이시죠? 그래서 72메가에서 이제 파열이 됐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합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그 LPG 용기가 72메가 정도 되면 이제 터지는 거고요. 그때까지 견디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잠수부들, 이제 잠수용 알루미늄 용기인데요. 이건 이제 좀 작긴 한데, 여기는 이제 압력 범위가 거기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이 아니라 845에서 894 사이에서 터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걸로 시험을 해서 이제 터져야 된다,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가압을 계속 수소를 넣어서 펌핑하면서 38메가파스칼, 그러니까 뭐 380기압 정도에서 이제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것도 용기는 합격이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터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천천히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CNG 차량, 그러니까 수소가 아니라 이제 CNG 차량, 저희가 그 타고 다니는 천연가스 버스 말고 그 CNG용 버스가 있습니다. CNG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들어가는 이제 용기고요. 그 용기의 시험 검사를 하는데, 이제 얘도 이제 똑같죠. 이제 443.3기압, 그러니까 이게 사용 압력이 250바 정도 되니까 2.25배 이상에서 파열돼야 된다고요. 저희가 그 이상 높여서 그걸 넘었을 때 603기압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 용기도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CNG 용기가 충전을 할 때는 250바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바까지 올라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때 돼도 이렇게 터진다, 그때 돼야 이렇게 터진다는 실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밸브 수소 가압 시험이고요. 이건 사실 이게 유체가 계속 이게 이제 용기 챔버입니다. 용기 챔버고, 이 용기 챔버가 있는 이유가 그 수소 반복 가압 시험은 그 ISO 19880-3에 10만 2천회 반복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2천회 중에 10만회는 상온 반복이고요. 2천회 중에 1000회는 마이너스 45도, 그 다음에 1000회는 플러스 85도. 그러니까 수소가 공급되고 쓰는 범위에 맞춰서 최소 범위에 맞춰서 이제 테스트를 1000회씩 추가로 실시해서 10만 2천회를 하는 거고요. 문제는 저희가 요 사이클링 테스트, 이게 계속 반복 가압 테스트를 할 때 수소를 이 높은 압에서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수소를 이 압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요거는 되게 작은 시험편이라 분당 5회인데 그 밸브가 조금 커지거나 그렇게 되면 분당 2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실제로 저희가 지금 애완센터에서 거의 24시간으로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돌리고 있는데 24시간 돌아도 한 45일 정도의 인력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시간이 워낙 이제 ISO 규정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 수명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이대로 저희가 모사하는데 시간하고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늦게 그 시험 기간이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이틀 용기, 이제 용기에 화염을 가해 갖고 이제 파열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파열이 되면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되면 파열이 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분출을 하라고 달려 있는 게 이제 안전 밸브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 밸브가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 차가 만약에 화염 조건에 빠졌다는 걸 모사하기 위해서 그 1.6m짜리 밑에 버너를 만들고 그 위에서 용기를 태워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화염으로 해서 이제 800도 상태로 계속 가열을 하게 되면 압이 계속 올라가고 그 압에 의해서 얘는 TPR,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600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이제 밸브가 열려서 수소압을 분출해서 압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실험을 한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폭파 시험입니다. 이걸 뭐 제가 동영상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터지니까요. 이거 보면 다들 뭐 네가 수소를 너 이게 잘 안 되게 하려고,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은 없고요. 저 수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밸브, 그러니까 자동차에 달려 있는 밸브, 그다음에 안전 장치들을 풀로 제거한 상태에서 계속 가열을 해서 언제 터지나 보자 하고 터트린 거고요. 그때 이제 내용적 51리터 용기에 거의 960바니까 그 원래 충전압이 700바입니다. 그래서 거의 충전이 완충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 이제 열을 가하니까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서 964기압에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저희가 이제 데이터 받고 이때 폭발 범위, 그다음에 압력 센서나 이런 걸로 저희가 폭압 센서들로 데이터를 다 받아서 그러면 이 폭발압이 어디까지 가겠다 이런 걸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까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사실 요 사진 되게 잘 나온 거고요. 이게 실제로 낮에 보면 안 보입니다. 수소 화염이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게 또 순수 수소 점화가 아니라 저희가 여기 그 다른 이제 불을 떼서 이제 반응에 의해서 지금 화염이 있기 때문에 좀 색깔이 그나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 839바, 그러니까 839바면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 차에 넣어줄 때 최대압이 875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거의 비슷한 압력에 7mm짜리 노즐, 7mm짜리 피노를 만들어서 그 길로 이제 수소 분사를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이 전파 거리가 어떻게 되고 여기 화염이 닿을 때 압력이 얼마나 되고 이제 그런 거를 분석하는 실험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퍼짐 각도라든지 뭐 분사 거리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다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전소나 뭐 차량이나 이런 걸 배치할 때 안전거리 기준을 이런 걸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얘가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보다는 멀어야 되겠죠, 안전거리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설정할 때 이런 실험을 해서 이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을 만들게 됩니다. 초저온 누출 시험입니다. 초저온 누출은 요건 저희가 지금 액화수소는 없기 때문에 저희 LNG 그 액화 천연가스를 이제 분출한 실험이고요.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가 이렇게 분출이 되면 이게 증기운이 이렇게 풀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풀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퍼져 나갈 거냐, 액화 연료들이. 그러면 지금 LNG는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수소는 또 해봐야 알겠죠. 근데 수소가 LNG보다 더 가벼우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좀 위로 올라가거나 그럼 좀 더 거리는 짧아지거나 이럴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시험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아무리 하더라도 사실 그건 예측이고요. 실험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값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걸로 실험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수소를 특정 공간에다 가둬놓고 점화 에너지를 공급해서 점화를 강제로 시키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부피 6m 큐빅 6m 큐빅에다가 수소 농도 40%를 넣고 이제 스파크를 이렇게 해서 점화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밀폐 공간에서 어떻게 이게 퍼지고 그럼 요 얘들이 이제 센서들이거든요. 그래서 폭발 충격량이 얼마나 들어온지 그런 거를 받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안전관리 대책을 폭압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그렇게 하는데 요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퍼지면 여기 사실 가둬놔서 약간 사각형을 생겼지만 사실 이론적으로 거의 완벽한 구형에 가깝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소 폭압이 이렇게 순식간에 생겨서 퍼져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방호부에서 하시는 건데 방풍모 폭발 실증 시험인데 이건 또 워낙 폭발력이 커서 저희 회사에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육군 공병학교하고 MOU를 해서 전남 장성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문에다가 TNT 125kg를 6m 거리에서 터뜨렸을 때 방호문의 이제 성능에 그러니까 방호문인데 뭐 이게 사람이 죽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기능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폭압도 견디면서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 기준들이 대상체마다 좀 다르고요. 요거는 지금 국방부의 기준에 맞춰서 실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던 방호벽 폭발 실증 시험인데 방호벽에다가 이제 폭발 실증 시험을 합니다. 그럼 폭발 실증을 했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금이 간다든지 이런 현상을 확인하고 그럼 이제 두께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강판 두께는 얼마로 해야 되고 콘크리트 두께는 얼마로 해야 되겠다. 이런 값들을 얻기 위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폭발 저항 시험은 이제 폭발을 해서 이제 용기 보관실 이게 저희 뭐 LPG 용기들 많이 옛날에 보셨죠. 요새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용기 보관실의 출입문을 이제 방호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터졌을 때 얘가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될 거냐 이렇게 해서 파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일단 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저희 그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실증연구센터에서는 지금 뭐 수소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저희가 실증 시험을 전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비도 투자하고 많은 기준도 만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워낙 수소 사회가 너무 빨리 가서 저희가 조금 느린 감은 있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동훈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책임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렇게 아까 이렇게 화면을 봤는데요, 폭발하고 테스트하는데 상당히 시끄럽고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안전하게 좀 이렇게 연구하시고 를 위해서 진짜로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영월의 애안센터라고 했는데 영월의 주민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되게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이런 걸 다 인정해 주신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동훈 센터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섹션에서 들은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이 진짜 애안센터가 진짜 무엇을 하는 데인가 잘 몰랐었던 분들 있고 잘 아신 분들도 있겠지만 수소 사업을 하면서 애안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 박철우 교수님께서 대국민 수소안전 사회기반 시설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방 그 소개받은 강원대학교의 박철우입니다. 저는 오늘 그 발표를 그 대국민 수소안전 사회기반 시설의 역할 및 발전 방향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지금 그 조금 전에 그 애안센터의 그 어떤 그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장 용기라든지 탱크 이런 시설의 이제 부품 소재에 관한 안전이었다고 하면은 저는 좀 더 이제 범위를 이제 좀 크게 봐서 이런 어떠한 그 수소 충전 시설이라든지 생산 시설,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사회로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떠한 그 국민들의 어떠한 안전하고 연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품과 어떤 저장 용기 같은 거에 어떠한 안전보다는 조금 더 이 재난에 가까운 어떤 그런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내가 파트로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왜 이런 수소 산업이 한참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고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 기술, 그럼 안전을 그런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좀 그러면은 좀 저감시킬 수 있을까? 가용한 기술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이런 것들하고 우리 강원도 특히 이 영동 지역의 그 규제 자유 특구하고의 어떤 발전 가능성,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저희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가 그 와중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이고요. 예. 그 사실 뭐 필요성해서 뭐 이런 그 어떤 정책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사실 저보다 다른 이 모든 청중이나 다른 여기 관계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이건 좀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린 뉴딜 해서 뭐 8대 추진 과제에서 엄청난 예산을 우리 국가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소라든지 전기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굉장히 많은 그 보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 뭐 향후 몇 년 안에 몇십만 대, 그리고 또 수소 충전소도 몇백 군데를 설치할 예정이고, 이후에 2040년까지는 뭐 더 많은 충전소를 시설을 많이 구축을 해서 이런 수소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이게 어떠한 전체적인 공학 분야의 어떠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수소 기업들을 이제 많이 육성하고, 또 저희 안전 분야에서는 아까 가스안전공사의 에너지 안전 실증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인증이라든지, 또 그리고 교육, 홍보 이런 것까지 저희가 계속 신경을 써서 본다면은 하나의 새로운 산업 발전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마찬가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이 동해 삼척 동해 지역이 이제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아까 오전에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감자 대신에 수소를 팔러 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수소라는 어떤 화두가 경제 발전에 어떤 큰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고, 특히 이 영동 지역의 강원도 남부 우리 동해 삼척 동해 지역에서도 더 큰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 즉 안전. 이 안전이라는 것이 사실 절대 일어나서는 되지 않을 사고가 굉장히 불행하게도 사실 조금 발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강릉과학단지에서 수소탱크 연구시설에서 이제 소형 폭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노르웨이 수소 충전소에서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소 산업이 완전히 우리 생활 속으로 정착하기 전에 이런 사고가 불행히도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국민 수용성, 즉 이제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저감시켜드리고, 이런 것들이 큰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차에 저희 같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 이제 방호라든지 이러한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링, 저도 한 명의 구조기술 엔지니어로서 이런 사고는 발생을 하면 되지 않겠지만은, 근데 이런 사고가 저희가 아까 수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수소 시스템공학과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으로서 수소 발전을 굉장히 지향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0,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 공학자적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를 해 나가야지 이런 사고 그래서 이런 사고를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연구를 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국 네브라스카에 있는 야카 마운틴이라는데 원전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건설 내구 연한을 한 10,000년 정도로 보고 기술적인 설계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기술자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확률에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요. 전문가들 의견에서 특히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래서 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민들에 있어서 이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셨고요. 수소 업체들의 의견에서는 이제 장비, 시스템 또 그리고 운용에 대해서 안전 관리가 더 필요하다 이런 그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위험할 수도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수소 산업이 그 겉만 먹고 할 수는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위험성, 효율성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키워드를 좀 골랐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아랫단에 보시면은 예.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방지해야 되는 방지해야 하는 것이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배워 나가는 것은 이미 늦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 안전 실증 센터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범위에서 폭발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막는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관리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저압가스에 대한 그 고압가스에 대한 거는 이제 그 고압가스 안전법이라는 그 안전적인 그 안전관리법이 있는데 저압수소에 대한 거는 정립 기준이 없고요. 또 방호 시설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그 따로 법령이 국방 시설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조금 전에 그 기관 소개를 하신 그 부분에서도 그 안전 방호 시설을 이제 확충해 나가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 시설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안전 방호 시설을 이제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존의 어떠한 그 안전 시설은 무조건 크고 두껍고 무겁게 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존의 군사적인 어떠한 목적에서 파생된 어떤 그런 기술들을 그대로 수소 기술의 방어 안전으로 가져오기에는 조금 올드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오늘 새로운 기술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일단은 우선 현황은 이런 그 안전에 관한 그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수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안전 인식이 굉장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죄송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분야 이런 산업에서는 안전관리 노하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수소 산업은 이제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 없으니 이런 것들을 잘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저 뉴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캡처한 것인데요. 예, 다음 장에 비디오 클립 잠깐 좀 틀어주시고. 안전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이 설치할 때에 이 검사를 받습니다. 탱크하고 설치에 돼 있는 전 분야를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다고는 저희들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크게 무리 없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진짜 뭐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게 이제 주변에 이제 펜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하게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의외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비디오도 잠깐 좀 앞부분만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있는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수소 자동차나 연료연지에 들어간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설비들이 충분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관련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관련되는 법도 저희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것인데 많은 나라들이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고 데이터를 서로 축적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 수소가 안전하다는 안전한 연료원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같이 공동 노력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각별한 더 공학적인 어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럼 과연 현실적으로 이런 대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안전성 평가 같은 거는 아까 그 에너지안전실증센터에서 그 많은 실험을 한 것처럼 이 탱크롤 저장 시설이라든지 탱크롤이 같은데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성, 부품 소재에 대한 안전성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실제 어떤 폭발 사고라든지 어떤 국민이 느끼는 차원에서의 사고라는 것은 강릉에서 발생한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 조그만 소규모 폭발이 발생했는데도 실제 한 파편 한 200m 이상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을,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학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실제 그 수소의 폭발은 요거는 그 수소의 어떤 그 타입에 따라 가지고 폭발력 이런 건 좀 다른 걸로 아는데, 그쪽은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10배 이상 큰 에너지가 이제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방어하는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군사적인 시설의 접근법으로 보면은 크고 무겁고 두껍게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소 산업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기존의 기술을 보완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런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발이나 이런 데 사실은 취약한 구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재료 자체는 취성 파괴가 발생하는 굉장히 잘 부러지는, 압축에는 강한데 인장에는 굉장히 약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특수한 어떠한 재료를 사용을 한다든지 다른 배합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파괴가 일정하게 예상하지 못하는 큰 충격이나 이런 폭발이 발생했을 때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 공학적인 분야에서 건설 재료 분야에서 많이 차용하는 방법이 어떤 이런 섬유, 뭐 콘크리트 안에 섬유를 넣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는다면은 콘크리트의 어떤 그 취성적인 어떠한 성격을 좀 줄이고 연성을, 즉 변형에 대응하는 성질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내충격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현재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를 조금 저희가 좀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어떤 기존의 콘크리트를 뭐 외피를 씌운다든지, 또 이제 뭐 또 내화성을 또 뛰어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 안에다가 그 극도로 취성적인 재료 안에다가 어떤 섬유를 많이 넣어가지고 충격무의 폭발 중에 저항성을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요 뭐 기존의 콘크리트는 동일한 폭발 압력을 받았을 때 굉장히 전파가 되는 반면에 거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이런 기술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지금 현존하는 기술 중에 하나의 예시인데요. 요 사례는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저희 강원대학교 삼식 캠퍼스에서 개발한 어떤 특수 콘크리트의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국방시설본부 ADD에서 폭발 실험,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광주 공병학교 실험에서도 일부 참여를 했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국방시설본부 폭파 시험장이 되겠습니다. 이거 동영상인데 이거 잠깐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 직접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데서 그냥 특수 카메라로 그냥 영상만 촬영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1차 시험을 했고, 아까 TNT 한 100kg를 이격거리 5m 이런 게 어떤 군사적인 방어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급에서 이제 실험을 여러 가지 콘크리트를 가지고 실험을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것이고요. 요거는 동일하게 이제 그 실험을 했는데, 요거는 동일하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실험을 했는데, 실제 이런 그 저장 시설과 같은 이런 그 구조물을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을 만들고 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이런 특수한 그 방어 시설을 여기다가 덧대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예상하지 못한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안전을 좀 더 담보할 수 있을까를 실험한 내용인데요. 실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요거는 TNT 200kg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굉장히 큰 실험입니다. 아까 그 조그만 실험실에서 폭발하는 것도 굉장히 그 소리가 크고 그 놀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거하고 좀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큰 폭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그 재료와
그 기술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였는데.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일반 콘크리트입니다. 우리가 크고 두껍고 무겁게 가져가는 어떤 그런 일반 콘크리트 기술이 되겠는데요. 동일한 폭발이 발생했을 때 얘들은 거의 다 무자비하게 박살나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희가 제시한 여러 가지 예시 중에 하나인 이런 특수 콘크리트 기술들은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현재에도 가능하다. 이런 기술을 활용한다면은 크고 무겁고 두껍게 가는 어떤 그런 방어 기술을 굉장히 날씬하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아까 실제 건물을 만들어 놓고 저상시설 건물을 만들어 놓고 방어벽을 설치해 가지고 막아주는 어떤 실험을 한 것인데요. 요게 저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만드는 어떠한 폭파 후의 어떤 사진이고 이것이 일반 콘크리트 크고 두껍고 무겁게 가져가는 일반 콘크리트의 어떤 폭파 후에 변형된 파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 기술들이 현재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소 산업에 응용을 한다면은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위험에 대해서 많은 안전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 발표의 슬라이드에서 콘크리트 패널에 대한 실험을 에너지 안전 실증 센터에서 실험하신 게 있는데 아마 콘크리트가 저희 학교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요 콘크리트일 겁니다. 아마 유일하게 콘크리트를 거기서 실험한 것은 저희 학교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거기에서 실험한 콘크리트는 저희 이 콘크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반복적인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수소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안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유럽의 어떤 수소 자동차 충전소에 관한 기준은 ISO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제품, 용기, 소재에 대한 어떠한 안전 그리고 운용에 대한 안전 이외에도 방호벽을 설치하고 안전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격을 잘 배치를 잘 하고 결국에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방폭 시설을 해서 안전을 도모하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호를 할 수 있는 기술도 이제 위험성도 말씀드렸고 안전에 대한 필요성도 말씀드렸고 위험성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험성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들하고 우리 강원도하고의 발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산업 분야가 이제 새로운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사실 다른 국가 기반 시설에서는 굉장히 열악해 왔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열악해 왔었기 때문에 발전의 어떠한 동력을 찾기 좀 쉽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수소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신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어떤 이런 기술 그리고 동해 삼척 동해의 어떤 액화수소 자유특구라든지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새롭게 점프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원도가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이런 국민들에 대한 수소 산업에 대한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제고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우리가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데 강원도가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들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규제 자유 특구로 묶인 이런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 효과이고요. 그리고 요거에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어떠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방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이 규제 자유 특구에 많이 설치를 한다면은 기업 유치와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저희 강원 남부 이쪽은 재난재해라든지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학문 쪽으로라든지 어떠한 그런 걸로 굉장히 특화된 어떠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우리 강원도가 새로운 그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그 강원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의 어떤 역할과 어떠한 그 기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에는 수소 시스템 공학과를 전국에서 아마 처음으로 정규화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시스템 공학과가 미래융합 가상학과로 신소재 소재에 관련한 신소재 공학과 그리고 저희 안전을 담당하는 토목공학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러 학과들 그리고 생산에 해당하는 그 화학공학과 이렇게 기초를 해서 만들어진 미래융합 가상학과가 이제 그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방재대학원이라는 방재 시스템 쪽에 어떤 특화된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수소 안전 산업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안전 인증도 하고 또 기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구심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번 말씀드린데요. 그 에너지 안전 실증 연구센터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강원도 안에 있습니다. 영월에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더 연구를 하게 된다면은 이쪽 수소 안전 인프라 분야에서도 저희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그 큰 틀의 네 가지 주제를 좀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철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 안전에 대해 건축 토목학적 관점에서 대책안과 인프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더불어 강원도의 발전 전략까지 아주 구체적인 설명 진짜 감사합니다. 잠시 장례를 정리하고 패널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좀 정리하는 동안 잠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패널 토론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패널 토론을 앞서 발표해 주신 가스안전공사의 이동훈 책임연구원님과 강원대학교 박철우 교수님 그리고 오늘 이 섹션을 위해 우리나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시고 이번 강원도 액화수도 규제 자유특구 사업의 실증 기준안을 준비하고 계신 미래기준연구소의 최충근 소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영하 253도 초저온 액체가스 저장 용기를 선두적으로 제작해서 사업체에서 설치하신 정우 ENE의 전정익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패널 토론은 제가 패널 여러분들께 간단한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모두 끝난 후 그 패널들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시냐고 고생하셨으니까요. 처음으로는 우리 최충근 소장님께서 그 강원도가 액화수도 규제자의 특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기대가 이제 교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하는 걸 환영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 액화수도 규제자의 특구 사업의 실증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강원도 액화수 규제자의 특구 사업의 실증 기준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 기준안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미래기준연구소 최충근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특구 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실증 사업을 위한 일단 기준안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실증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실제 제품을 만들고 시설을 설치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술 검토도 받고 완성 검사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스를 흘려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그런 어떤 절차를 밟으시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설계할 때 안전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술 검토나 검사를 받을 때도 안전 기준이 있어야 합격 불합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그런 기준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 미래기준연구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가 압축 수소는 사실은 10바가 넘으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압가스법에 의한 뭐 그 제조 허가든 아니면 저장 허가든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기준들이 수소에 대한 기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라고 딱 뭐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 수소에 관한 게 한 80% 정도는 지금 있고 20% 정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기준 때문에 뭐 기술 검토를 하거나 검사를 하는 것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자라는 한 20% 정도의 기준을 일단은 안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어떤 법령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구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을 만들어서 일단 실제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걸 근거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특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일단 그 20%의 이제 안전 기준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뭐 사실은 내년 초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수소에 관한 기준들이 이제 외국에도 완벽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준이 있긴 있는데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수소 제조 시설 뭐 설치 기준 이렇게 딱 해서 딱 한 덩어리로 다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 수소에 관한 기준들이 여러 개로 이렇게 뭐 네파 기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아스메 규격도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수소에 관한 것을 뽑아서 수소 제조 시설에 액화 수소 제조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이런 일단 묶어서 실정 기준을 일단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만들면 아마 내년 한 3월 정도에 이제 실정용 기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실증 사업을 하실 거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검사를 받게 아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증을 하는 동안 이제 그 기준이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도 보고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실증 기준을 만들고 나서는 적용하면서 문제점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 거고요. 특히 이제 대책을 만드는 방법은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법에 의해서 안전도를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 기준을 이제 만들어서 KGS 코드 아니면은 뭐 산업부 뭐 시행 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이런 어떤 기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든 기준들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표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 경제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수소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안전 분야에서도 이런 기준들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정우이엔이 전정익 부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부장님께서는 지금 회사에서 영하 253도 그러니까 액화수소에 대한 저장 극초저온 저장 탱크죠. 그걸 지금 만드셨고 그걸 활용하고 계신데요. 처음에 그렇게 만드신 이유하고 그다음 그 기술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정우이엔이의 전정익 부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또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그거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크가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제작한 심루베급 액체 수소 탱크입니다. C타입 탱크이고 ISO C타입 적용해서 이렇게 상용화한 제품이고 그리고 단열재는 죄송합니다. 현재 펄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저희는 꽤 오래 전부터 이 극초온 유체에 대한 기자재와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액체 수소 탱크가 그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같이 반드시 개발돼야 되는 게 진공 단열이 적용된 액체 수소 밸브가 같이 개발되어야 어떤 플루이드의 기초적인 컨트롤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쪽에 게이지하고 이 밑에 이 검은색으로 된 앰비언트 베이퍼라이저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알루미늄을 시각을 통해서 그 검정색으로 이렇게 산화시킨 다음에 만든 베이퍼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색 대비 이제 검정색으로 되게 되면은 그 복사열 전도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기존 알루미늄 타입의 베이퍼라이저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개발해서 현재 진공도는 현재 10의 5승토르에서 현재 7승토르를 상회하고 있고요. 이제 진공 작업은 현재 다 끝나서 저기 옆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오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령상으로 액체 수소를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그 용접 그 실드 가스인 액체 아르곤을 계속 주입을 해서 BOR 테스트를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도 좀 같이 보여드리면,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진공 단열 밸브와 그리고 진공 단열 배관은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고 바로 현재 수소 액체 수소 그 저장과 이송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그 액체 수소가 아까 저 설명드린 대로 워낙 작은 질량 단위를 가지고 있고, 이게 또 저 오소 하이드로젠 상태에서 그 파라 하이드로젠에 대해서 이동됐을 때 그런 경로에 대한 에너지 추적을 현재는 저희도 할 수는 없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증 테스트가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이번 강원도에서 그 규제 자유특구 지정이 또 되고 이렇게 액체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희도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제조 기반의 기술력과 그런 또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그 수소 에너지 전환에 좀 기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저희가 두산중공업의 LNG 터바인 그 실증 설비에 들어가는 저희 쪽의 진공 단열 배관 구간입니다. 이 전단에 보시면 여기는 싱글 라인 배관이라서 계속 다 아이싱이 생기고 있는데, 그 진공 단열 후부터는 이런 아이싱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 단열 성능 중에서는 현존하는 성능 중에서 제일 우수한 단열 성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스템 쪽이라든가 어떠한 저 노즐 부분을 다 열 전달 해석을 통해서 그 길이를 다 최적화하였습니다.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워낙 온도가 낮다 보니까 저 스템의 길이가 기존의 LNG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되고요. 현재 제가 그 사진을 담아오지는 못했는데 밸브도 저희 회사에 지금 다 전시는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다 끝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증 테스트가 될 수 있으면 저희 쪽에서도 이런 시장 상품화와 그리고 시장 선점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좀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 하나 더 한번 묻겠습니다. 네네네. 저 탱크를 제작을 하실 때 어떤 안전 기준을 따라서 또 탱크를 제작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다음에 BOG의 양이 하루 BOG 발생량이 어느 네. 정도 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지금 기화기까지도 이렇게 수소 기화기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용량 자체가 하루에 그러니까 시간당 기화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BOR은 저희가 현재 지금 측정 중이기는 한데 현재 타겟으로는 0.07이었나 그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세한 거는 제가 그거는 데이터 시트 확인해 보고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가 또 어떤 거였죠? 어떤 안전 기준? 안전 기준은 저 아스메 섹션 A세 저 압력 용기 설계 기준의 이중 탱크 현재 그 기준으로 해서 했고, 그리고 그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고압가스 안전법 관리법 그리고 KGS 검사를 다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국내 안전법 절차를 다 지켜서 준수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베이퍼라이저 같은 경우는 그 저도 좀 그 용량은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저희 아르곤이 현재 10루베를 지금 시간당 10루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아르곤을 공급을 해야 돼서 현재 그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뭐 액화 펌프가 개발되고 액화에 대해서 그 고압으로 올린 다음에 기화를 시킬 건데 이 기화기도 그럼 그 초고압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가능합니다. 기화기로 예. 지금 압력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현재는 그 고압용은 아니고 지금 10kg짜리인데 그 고압용도 당연히 저희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문의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시에는 제가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게 16배면 꽤 큰 용기 같은데 뭐 이렇게 많이 실제로 사이즈 보면은 거의 LNG급으로 보면은 거의 50루베급의 크기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펄라이트 인슐레이션이다 보니까 그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단열재가 굉장히 두껍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0루베짜리 탱크이기는 하지만 펄라이트 적용 제품이다 보니까 그 내부 용적률은 10루베인데 실제 용적은 한 7.8루베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하지만은 그 지금 BOR 체크를 해봤을 때는 거의 아르고는 100% 거의 지금 남아 있는 상태로 그게 측정이 되고 있고요. 그 만약에 이 인슐레이션도 좀 개선이 돼서 저희가 진공 단열 배관은 그 멀티레이어 필름이라고 하는 그 인슐레이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제 탱크 쪽도 다 그 감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되게 되면은 사이즈는 훨씬 더 작아지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진공 단열 배관 쪽에 뭐 화염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보호하시는 그런 재질로 쓴 건가요? 그렇게 해서? 화염 테스트 기준 저도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LNG 운반선과 또 그 LNG 연료 추진선 쪽에 이 진공 단열 배관들이 다 적용되고 있는데 그 스테인리스 스틸의 산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화재 쪽에서는 안전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으로 현재는 적용을 해서 저희가 제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액화수가 빨리 개발이 돼서 뭐 지금 뭐 탱크를 개발해도 아직까지 액화수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좀 액화수가 빨리 개발되고 사용할 수 있는 날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가스안전공사 이동훈 책임연구원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수소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충전소입니다. 아시죠?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회사도 지금 충전소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충전소가 있어서 그 충전소 안전성 및 성능 평가 기술 개발 사업의 총괄 책임자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과 향후 어떻게 이 충전소의 안전 관리 대회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좀 방안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수소 경제를 끌어가는 거의 핵심은 모빌리티, 이게 수소 차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수소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소 충전소가 수소 지금 공급의 가장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이제 수소 충전소를 상업용으로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조금 목표에 못 미쳤지만 약 40개소가 지금 상업 운전 중에 있고요. 근데 이 수소 충전소의 안전에 대해서 왜 더 새로운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되냐 하면 기존의 일반 주유를 하던 수소 충전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낙차에 의해서 충전을 하죠. 그러니까 펌프가 끌어올려서 낙차로 이제 자동차 용기에 넣는 방식인 거에 비해서 지금 수소 용기 같은 건 압에 의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압차에 의해서 넣게 되는데 문제는 뭐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압이 높게 계속 설정이 되고 있고요. 그 지금 한국에서 개발해서 쓰고 있는 수소 자동차 넥소인 경우에도 사용 압력이 700바인 용기를 넣게 되고요. 이 700바를 용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공급 압력은 최대 875바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875바라는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공급을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뭐 폭발력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강릉 수소 사고 같은 경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수소 압력이 그거보다 800바보다 훨씬 낮은데도 그렇게 많은 이제 폭발 범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컨트롤을 잘 하는 방법인데 그 얘기는 수소 충전소가 어떻게 얘를 잘 관리를 할 거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에 이제 충전할 때 충전 방식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고 불리우는
수소 충전 방식을 이제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SA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기술자 협회에서 개발을 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게 SA J2601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따라서 일본이 JPEGS 0003이라는 수소 충전 방식에 대한 규정도 확립을 했고요. 그래서 두 나라는 2014년 15년에 이제 그런 수소 충전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충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충전소를 설치할 때 이제 J2601을 따를 것이라고 명시는 보통 이제 발주 기관에서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의무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이 충전소가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지금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2019년에 이제 그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이제 과제를 만들어서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성능하고 안전을 평가하자. 이 성능이 아까 얘기한 충전을 그 범위 내에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충전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안전 항목은 뭐냐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소 충전소가 스스로 작동 중단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항목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제 작업을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이제 2차 년도가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수소 충전소 이제 평가 기준을 한 20개 정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다 만든 건 아니고 사실 해외 여러 코드에 있는 것들을 합쳐서 저희가 국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통신, 비통신 두 개로 분류를 하고 그 전부 합쳤을 때 한 20개 정도. 근데 시험 항목은 한 48개 시험 항목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초안을 지금 만들었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수소 충전소의 안전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 법제화 작업도 동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으로 수소 충전소가 안전한 걸 확인을 받아야 상업 운전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미국 방식인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이제 수소 순도 체크하고 유량 검증하고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가 안전하게 그 성능이 나오는지 체크한 뒤에 상업 운전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상업 운전을 하고 3개월이 지나야 뉴 스테이션에 뉴를 떼고 그냥 일반 하이드로젠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수소 충전소 완성 검사가 한 뒤에 성능 검사를 해야 상업 운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2022년에 구축되는 수소 충전소부터 적용할 계획이고요. 근데 아직 법제화 작업은 2021년까지 저희가 추진 중이라 그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생각은 이제 이렇게 수소 충전소 안전 관리를 하게 되면 일단 최소한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충전소하고 소비자하고 접점이 수소 충전기거든요. 거기서에서는 그 큰 문제가 없게 하는 게 이 과제의 목표고요. 그래서 그거는 2022년까지 저희가 추진해서 22년부터 짓는 수소 충전소는 그 평가 항목을 다 만족을 한 충전소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뭐 이런 평가 기준들이 좀 더 빨리 나와서 뭐 좀 아무나 그러니까 쉽게 그런 기준 내로 좀 이렇게 시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기준들이 좀 우리가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기준들이 좀 늦게 제정되다 보니까 좀 약간 혼란이 있고 그런 것들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좀 정비해 주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충 좀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이동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수소 충전소를 이제 짓고 난 뒤에 그러니까 수소를 충전소에서 자동차로 이렇게 이제 넣을 때 이제 충전 프로토콜이라는 그런 어떤 그 기술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 기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평가하는 지금 기준도 만들고 있고 장비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 수소 충전소 자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가 사실 이제 작년까지 수소 충전소 기준을 애기평 과제로 해서 이제 초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가스 기술 기준위원회 KGS 코드를 만드는 기술 기준위원회에 초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전문가들하고 이제 계속 그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충전소라는 게 이제 충전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설계하고 이렇게 건설할 때 그 기준을 따르면 되는데 기준은 굉장히 좀 일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소마다 약간 좀 특징이 있게 짓고 이제 뭐
어떤 레이아웃도 다 다르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안전성을 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기준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이제 해잡이라 그래서 그 충전소 P&ID가 나오면 그 P&ID를 가지고 각 구간마다 안전한지를 이렇게 그 평가하는 그런 기법이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기법을 적용을 해서 법에 나오는 기준을 100% 지켜야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안전성 평가를 이제 하고 그 평가 결과 문제가 있다고 나온 부분을 이제 보완하도록 하는 이런 좀 추가적인 방법이 새로 막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안도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일단 법제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보충적으로 이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대학교 박철우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소 충전소를 비롯한 수소 시설은 대부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하신 새로운 시설들이 고법에서 적용이 가능한 시설들이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 활용이 가능한지와 이 혹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이 기술들이 활용하는데 법적적인 요인이든 뭐 규제 때문에 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뭐 궁금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오늘 설명하신 내용들이 고법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이 바로 고법에 적용이 가능한 것들인지 지금 지금 그 안전관리 이제 방호 안전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신 패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안전하고 저희가 이제 좀 하는 방호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든지 사고가 안 생기게 하는 안전하고 저희가 이제 인프라 시설에서의 어떤 안전이라는 거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떤 그 대국민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안전이기 때문에 조금 그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요소 기술들은 지금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된다면은 충분히 적용을 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강제 기술이라든지 콘크리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충격이나 폭발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 기술들은 충분히 요소 기술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어떤 안전 기준이라는 점이 아직까지는 이제 미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어떠한 폭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단계로 정해져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져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 기준이 정비가 된다면은 필요한 어떠한 건설적인 어떠한 재료나 어떤 요소 기술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먼저 소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규제자유 특구 사업에 제가 들어온 이제 역할이 그건데 규제자유 특구라는 게 현행 어떤 기준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을 들여올 수 없는 이런 경우에 기준은 없지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이제 규제자유 특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한 20% 정도의 기준이 부족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못 해준다.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까 이제 LNG 액화수소 탱크를 만들었는데 검사를 못 받으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정 기준을 만든다 그랬는데 해외 기준하고 뭐 이런 걸 참고해서 실정 기준을 만든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럼 적용하면 검사를 해주냐 이런 이제 아까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고 이제 다른 특구 사업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 일단 실정용 기준을 만들면 그냥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든 초안을 가지고 가서 일단 산업자원부에다가 제출을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가스안전공사에 또 검토 의뢰를 하고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준을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법제화하는 정도의 검토는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되겠다 하는 판단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판단이 되면 그것을 이렇게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시설을 설치하고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옆에서 그 또 한번 뭐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주시겠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그 지금 제가 조금 그러니까 부연 설명은 아니고요. 이제 지금 최충근 소장, 박철우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에 최충근 소장님께서 특구 사업에 대한 이제 정의하고 이런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박철우 교수님 얘기 중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교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적으로 만들고 있는 시험 인증이나 이쪽에 대한 기술들은 사실 사고 예방 기술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철우 교수님이 얘기한 방호나 이쪽은 피해 저감 기술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새로운 에너지원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그 이런 새로운 화두들이 생겼을 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고가 안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사고 예방 기술로 하는 것이 이제 인증이라든지 뭐 재료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사고를 예방시키는 거고요. 문제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뭐 화염 시험을 보여드리고 했지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최대압이 얼마나 생기니 사람이 안 다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가 이제 피해 저감 기술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호벽이나 이런 거에 두께를 어떻게 해야 되고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수소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할 때는 이제 사고 예방 기술하고 피해 저감 기술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딱 느껴보는 건데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설비들이 뭐 수소도 발달하고 기술도 그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방호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이렇게 쉽게 설치하고 규제들도 조금씩은 안전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완화하고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좀 마련돼서 좀 수충전소라든가 관련 설비들을 지을 때 누구나 좀 쉽게 좀 지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근데 패널 앞에 지금 패널들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석자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예. 저는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있고 제가 수소 시스템 과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주임 교수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뭐 삼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다 적용되는 얘기고 여기서 지금 규제자의 특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떤 실증이나 테스트에 들어서 여기서 완성된 기술이나 규제를 가지고 그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하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강원대학교에 이제 몸담국의 사람이고 사실은 강원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지역 좀 이거 좀 포커스를 좁혀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규제자유 특구가 이루어지고 뭐가 좀 수산업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규제자유 특구 사업이 여기서 시행된다고 하는데 사실 궁금한 게 그거예요. 자, 규제자유 특구 사업을 여기서 테스트를 해서 실증 다 했어요.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다 사람들이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럼 다른 데로 가는 거냐? 여기서 실증만 하고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 삼척이나 동해가 뭐 박철우 교수는 알겠지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지금 산업적, 뭐 경제적 기반이 되게 약한 곳인데 그거를 그 일종의 수소 지금 말하는 저 액화수나 이런 걸로 뭐 지역 성장에 아니면 뭐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어하는데 그러면은 바로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전에 대한 기술이 과연 이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분야로 이제 지금 좀 진행되면은 이 지역의 액화수소, 그다음에 액화
그러니까 수소에 관련된 안전이나 이런 쪽의 산업을 좀 이렇게 토착화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성장의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제언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 애매한 내용이라서 제가 우리 회사에서 신사업을 개발하고 신성장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뭐 지사님 오시고 오늘 좀 그 세미나를 좀 개최하고 이런 포럼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원도에서 하고 싶은 거는 진짜 수소에 대해서 여기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서 여기서 활용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수를 왜 가려고 하냐면 수소를 생산해서 많이 저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액화를 하는 이유 자체도 뭐 아시겠지만 많은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액화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삼척에 뭐 규제 특구 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삼척시에 많은 이런 액화 플랜트라든가 수소 액화 플랜트라든가 수소 산업들을 육성해서 이 지역의 고유 모델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강원도의 목표고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사님도 무한히 노력하시고 많은 사업들을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가 제가 답변이라고면 이 정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다른 패널님께서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우이엔이 전정익부장입니다. 그 강원도에 이제 계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번이 삼척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삼척을 와본 적도 없고 제가 유일한 그 강원도의 추억은 강원도 철원의 백골 부대에서 2년 근무한 게 전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의 대부분의 극 좋은 기자재와 시스템의 사업은 부산 경남 쪽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뭐 LNG 그리고 관련된 어떤 조선 기자재들에 대한 그런 인증과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부산 경남 쪽에서 이루어지고 액체 수소 시대가 올 거라는 거는 가스 기자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예측은 했을 겁니다. 수소 시대가 올 거라는 건 예측은 했지만 사실 저는 제가 LNG를 하면서도 수소는 사실은 쓰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액체 수소라는 거는 이게 거의 절대 온도에 가깝게 가는 영역의 분야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극히 일부분의 어떤 연구실이라던가 그런 기초과학 쪽으로만 사용이 됐을 뿐이고 뭐 독일의 린데라던가 프랑스 에어리퀴드 그리고 미국의 뭐 나사 정도만 쓰는 정도의 기술이었지 이게 그렇게 상용화가 빨리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강원도의 이 규제 특구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가스업계에서는 거의 센세이션급이거든요. 액체 수소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가능이나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이거는 강원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잘 구축하신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저는 액체 수소를 현재로서는 다 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기자재의 어떠한 인증과 또 아까 그 뭐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입증에 대한 거에 대한 시간도 걸릴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소라고 하면은 뭐 차르본바라던가 뭐 아돌프 히틀러의 그 수소폭탄 등에 대한 그러한 그 인식들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인구 대비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인구와 어떠한 저 법적인 재정 환경으로 봤었을 때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액체 수소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어떠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오히려 그 저희 같이 부산에 있는 회사들은 저희도 이번에 삼척에 지사를 내지만 생산 시설의 일부를 이전 확장을 해야 될 것까지도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는 그렇게까지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원도에는 굉장히 좋은 그 찬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액체 수소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잘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글로벌 리더로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럽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더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천연가스를 썼을 때 지금 현재 다 기체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NG 버스라고 해서 고압 압축된 가스를 버스에 넣고 그게 차가 달리고 있죠. 근데 요즘 시대는 이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CNG 버스 자체가 250km 정도 그렇게 달릴 수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많이 달려요. 근데 지금은 LNG 차들이 지금 보급을 하고 있죠. 초저온 상태의 LNG 마이너스 162도를 차량에 충전해서 10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도 그렇게 열릴 것이라고 진짜 확신을 하고, 그래야지만 날아다니는 드론, 그다음 날아다니는 택시, 수상에서 다닐 수 있는 그 액체 수소 기반으로 한 선박이라든가 액체 수소 기반으로 한 열차, 모든 것들이 액체 기반으로 열릴 것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첫 분야들을 이쪽에서 법규를 만들고 그런 산업들을 육성한다 그러면 강원도의 액체 수소 산업은 진짜로 엄청나게 커지고 번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 특구 사업에서 하는 기준은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만들어지면 이제 전국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준이 만들어지려 그러면 한 2년, 여기서 이제 사업 끝나고도 한 2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2년 동안 하는 동안은 국가 기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구 사업을 하면서 좀 사업을 선점한다 그럴까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특구 사업을 하는 어떤 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강원도의 특성을 보면 이게 결국은 이제 액화수소냐 압축수소냐의 어떤 경쟁이라 그러면 압축수소는 나중에 배관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가스처럼. 근데 이제 강원도는 사실은 배관을 깔기보다는 액화탱크롤이나 이런 걸로 이제 운반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쪽은 액화수소 쪽이 더 그 압축수소보다는 더 유리하고, 저쪽에 바다가 뭐 저쪽 서해안이나 어떤 공장지대 가까운 쪽,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하기 쉬운 쪽은 그걸 액화하려 그러면 엄청난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배관으로 압축해서, 뭐 아주 높은 압력은 아니지만 압축해서 이제 공급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 하나씩 제가 아까 또 계속 말씀드려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한 저도 그 액화 수소를 해야 된다는 건 저도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들어올 때 액화에서 가지고 드는 게 훨씬 더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롭다는 걸 알고, 당연히 그렇게 돼서 당연히 동의라, 저도 이제 공학을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해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제가 당연히 액화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저도 가정이 100% 동의하는데, 지금 두 가지 질문이 하나 있던 게, 제가 첫 번째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수소는 부생수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이나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양의 액체 그러니까 수소가 만들어지니까 그 사이트에서 그 액화를 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롭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도에는 액화 수소를 하겠다는 게는 있는데, 과연 그 액화를 할 수 있는 수소는 어디서 가져올 건지, 지금 투브 트레일러로 가져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저기 무슨 울산에서 투브 트레일러로 수십 대씩 와가지고 그거를 액화해서 충전소에 넣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강원도가 액화 수소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수소의 여러 가지 산업 부자가 있는데 액화 수소 기술을 여기서 선점하겠다. 그래서 구조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제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수소 생산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게 그게 좀 아쉽다는 게 하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액화 수소 기술을 여기서 규제자석에 선점을 했는데, 그 선점한 기업들이 여기서 계속 영구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남아있어서 그 사업 그 기업체들이 여기서 토착화되고, 그리고 강원도의 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겠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수소의 생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소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도 많이 생각하셨고 강원도도 진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생수소가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죠. 2,500원 미만으로도 부생수소를 지금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가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근데 이 강원도에서 어떻게 수소를 생산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선 가스공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한 같은 일들을 하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듭니다. 수소를 만들 때 비용 자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만들면 그 용량이 작게 만들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런 요금제들을 점차적으로 낮추겠다는, 그러니까 천연가스의 수소를 만드는 천연가스의 요금은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내리겠다라는 생각을
저번에 그 수소경제위원회에서 한번 논의가 됐었고 가격을 낮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스공사에서 대용량으로 수소를 생산할 때 2,500원 미만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걸 추진할 거고 그 추진하는 위치가 바로 옆에 삼척에서 하겠다는 이 여기 삼척 생산 기지가 있으니까 삼척에서 수소를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소를 생산하면서 액화를 하는 비용 자체도 지금 연구 결과로 보면 1kg을 그러니까 수소 1kg을 액화하는 데 비용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00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비용 줄이는 거를 LNG의 냉열 마이너스 162도를 그 예냉하는 그 온도로 사용을 해서 액화수를 만들 때 최대한의 저렴하게 만들겠다라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액화수가 만들더라도 강원도에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용량으로 만들다고 한다면 액화수는 저렴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액화수가 그만큼 나왔을 때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 그런 그 산업체들을 만들어가고 육성해 가는 거는 강원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대에서 저도 좀 그 공감하는 부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 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조직 개편 회의를 했었었는데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삼척에 뭐 2공장이면 2공장 아니면 우선 저희가 지사는 내지만 일부 저 백큐um 인슐레이션 파이프라던가 그 저 백큐um 저 인슐레이션 시설들에 대한 이전이나 아니면 확장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는 사실 본사는 녹산에 있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빠르게 피부로 그 체감을 합니다. 그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논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리시면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액체 수소를 많이 쓰시고 이게 롤 모델이 되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면 당연히 회사든 비용 절감과 재료비 단가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 공장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반면에 또 시설이 도태가 되게 되면 그 산업이 또 퇴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제가 부산에서 현재 살고 있지만 제가 부산에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또 상상을 해보면 나중에 또 삼척에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사실은 이 빠른 변화가 저는 좀 두렵기도 하면서도 기대가 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의 어떠한 섭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극존의 어떠한 기자재 회사로서 뭐 저희가 대변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민간 기업은 저희 회사만 있는 것 같은데 좀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굉장히 그 어떠한 시설 확장이나 일부 이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현재는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도 어떠한 그 시장 경제나 어떤 지역 산업 활성화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를 진짜 사랑하시는 진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지역을 너무 사랑해주고 이런 마음이 우러나셔서 이런 질문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느낍니다.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좀. 죄송하지만 제가 한 1분 정도만 좀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보통 이제 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축구 사회자님한테 양해를 구한 거는 다름 아니라 이제 끝마칠 때가 됐으니까 뭐 여러 분야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 학교에 그 사실 수소 시스템 공학과라고 있다고 아까 제가 발표 시간에 이제 좀 쫓기듯이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홍보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수소 관련해서 실제로 이 학과로 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수소 시스템 공학과는 수소의 어떤 생산, 활용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화학이라든지 소재 이런 쪽 분야 전공하신 선생님들하고 또 안전에 관한 그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한 저희 건설 분야의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학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입학할 때부터는 이제 그 수소 시스템 공학을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의 다양한 분야로 입학을 해서 이제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미래융합 가상학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과가 실제 학교에서 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고 특히 또 수소 특화 규제 자유구역에 맞물려서 우리가 특화를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협력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협업할 게 있으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노력할 테니까 많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박철우 교수님의 그 강원사랑 강원대학교 깨알 같은 홍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그 2020 강원 그린 뉴딜 국제 수소 포럼 섹션 2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외분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옆에 계신 패널들께도 진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때까지 사회를 맡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송민호 처장이었습니다. 내년 행사에도 또 행사가 있을 때였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저희가 진짜 잘생긴 얼굴 보여드릴 수 있는 마스크 벗고 잘생긴 얼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기원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